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시 운전 자격 시험 11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규 편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택시 사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세 이상으로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운전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3. 운전 적성 정밀 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4. 운전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 틀린 것은요. 그렇죠. 예, 적어도 이것은 완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18세 이상이 아니라 뭡니까? 그렇죠. 20세 이상으로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20세 이상으로서 운전 경력 1년 이상일 것. 나머지 지문들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차 나이죠. 몇 년이 되면 폐차하느냐 하는 겁니다. 차량에 관한 기준 중 틀린 것은 일반 택시 경영 소형 3년, 개인 택시 경영 소형 5년, 일반 택시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 택시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는 완전히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기초적인 거, 일반 택시 경영 소형은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3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죠. 네. 이 지문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에 관한 거, 일반 택시 경영소형, 이 부분이 일반 택시죠. 일반 택시 경영소형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2,400cc 미만으로부터 시작해서 4년, 6년, 6년 이런 식이니까 대강 눈두장 찍어 놓으세요.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일반 택시 경영소형은 3년 6개월이다. 나머지는 4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다. 그리고 개인 택시는 대부분 5년, 7년, 9년 이런 식으로 간다. 이 정도만이라도 눈두장 찍어 두시고 일반 택시 경영소형은 3년 6개월이다.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3번입니다.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는 택시는 그렇죠? 윗지붕에다가 뭐 택시 또는 겉에다가 여러 가지 택시임을 표시하는 어떤 문구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것 외부 표시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소형, 중형, 모범, 고급형 눈에 들어왔죠? 답은 그렇습니다. 고급형입니다. 대형과 고급형 택시는 택시물 표시하는 외부 표시 없이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대형과 고급형 택시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그러한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십시오. 대형과 고급형 택시입니다. 자, 택시 운송 사업법 이제 17조에서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수 사용되는 자동차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택시임을 표시하는 것을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다만 대형하고 뭡니까?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 안 붙여도 된다. 그래서 대형과 고급형 택시. 자, 좀 전에 봤듯이 뭐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경영은 1000cc 미만 배기량이, 소형은 1600cc 미만, 중형은 1600cc 이상. 그러니까 중형은 뭡니까? 여기서 대형이 2000cc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형은 1600에서 1900cc 미만, 1900cc까지. 그렇죠? 1600에서 1900cc까지. 이것이 중형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경영이 1000cc 미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고급형이 2800cc 이상이라는 거. 그다음에 모범형이 1900cc 이상이라는 거. 이 정도는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형 1600cc 이상, 1900cc까지. 4번입니다. 다음 중 일반 택시 차량 내부에
항상 게시해야 하는 부착물이 아닌 거. 차량 내부예요. 택시 운전자의 택시 운전자격 증명 항상 부착해야 합니다. 회사명 및 차고 등을 적은 표지판 이것도 부착해야 합니다. 교통이용신고 불편사항 연락처 어디로 연락하세요라는 거 항상 비치되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운전 적성 정밀검사 이수증 이거는 부착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 2, 3은 차량 내부에 항상 게시해야 하고 4번은 게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있죠. 내용 중 틀린 것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금도 주고 또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데 쓰기 위해서 이 복지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고급형 택시 운송 사업으로 분류된다. 아까 보셨죠? 2800cc 이상은 고급형입니다. 맞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택시 운송 사업을 분류한다. 그렇죠. 연료를 떼는 것은 몇 cc 이상으로만 하면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겸용이잖아요. 연료 떼는 것하고 전기, 배터리에 저장된 것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몇 cc 이상으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하이브리드는 사업을 분류하게 됩니다. 중형이다, 대형이다, 뭐 고급형이다 이런 것들을요. 이 부분도 맞는 표현입니다. 이미 신규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해당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취업하지 아니했다면 다시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이미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운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다. 취업도 안 하고 그러면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5년이 아니라 3년이죠. 이미 신규 검사를 받은 다음에 3년이 지나도록 취업하라 하지 않았다. 라면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신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신규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이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고요? 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신규 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 적성 정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업을 하지 아니한 자는 뭐 한다? 다시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운전 적성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년입니다. 6번입니다.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택시 영업을 하여 1차로 적발된 때의 과징금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있죠. 손님을 거기 모셔더라도 올 때는 그냥 빈 차로 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영업을 해가지고 사람 태우고 온다. 이렇게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택시 영업을 해요. 1차로 적발될 때 과징금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정답은요? 40만원입니다.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이 아닌 곳에서 예, 면허 받지 않은 사업구역에서 그렇죠? 적발됐으면 40만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이외의 행정구역에서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아주 먼 장거리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냥 돌아올 수 없어서 내 차고지 있는 곳 쪽으로 오시는 손님 좀 모시고 오려고 영업을 했다. 이것이 사업구역 아닌 곳에서 그, 어, 운송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1차 위반 때 40만 원, 2차 위반에 80만 원, 3차까지 가면 160만 원 갑니다. 더블로 올라가죠. 40, 80, 160. 기억해 두십시오. 1차 40, 2차 80, 3차 160만 원.
7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는, 자, 승차 거부입니다. 승차 거부하면 과태료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20만 원 나옵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승차 거부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운임, 즉 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돈 받는 거 있죠. 이게 부당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그 정차해서 고객 유치하는 거, 장기 정차 고객 유치하는 거, 오랫동안 차 세워놓고 고객 유치하는 거, 이 세 가지는 거기다가 이 개문발차, 이 5항까지요. 이 개문발차까지, 예,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 장소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이 1, 2, 3, 5번은 다 20만 원입니다. 과태료.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6번부터 나머지 항목은 1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예, 여객이 승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그냥 정류소를 통과해 버렸다. 예, 뭐 이런저런 행위들, 뭐 흡연하는 거, 예, 그 차 안에서 흡연하는 것도 10만 원이에요. 휴식 시간 준수하지 않는 것, 택시 요금 메타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도 10만 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20만 원짜리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예, 승차 거부, 부당운임, 그다음에 장기 주차, 여객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발차하는 거, 개문 발차. 20만 원입니다. 8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 운전사 처분 기준에서 승차 거부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처분 일수는, 자, 아까는 과태료가 2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근데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자격정지까지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승차 거부에서 1차 적발에서 자격정지 며칠 명냐 하는 거예요. 10일이죠. 여기서는 2차 적발이라고 그랬네요. 1차 적발에서 1차 적발에서는 10일이고 2차 적발이죠. 2차 적발에서는 20일 먹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년 이내에 여기서는 2차 적발 시. 1차 적발이라면 10일 먹습니다. 2차 적발 때, 그 두 번째 적발 될 때는 20일 먹어요. 자격정지. 1년 이내입니다. 네,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년 이내에 1차 적발 때는 10일, 2차 적발 때는 20일. 자, 승차 거부, 부당 요금, 그 다음에 장기 주차, 고객 유치, 이런 것들은 다 자격정지 10일인데 2차 적발 때는 다 20일 먹습니다. 9번입니다. 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차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2개월 뒤에 다시 승차 거부가 적발되었다. 자, 승차 거부 얼마입니까? 과태료 20만 원인데 1년 2개월 뒤에 다시 승차 거부 적발됐다. 얼마입니까? 네, 똑같이 20만 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20만 원, 20만 원. 다음 10번입니다. 택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택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거 원래는 안 되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구간운임 시행 지역인 경우, 이 경우는 미터기 없이도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은 얼마,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럼 미터기 없이 그냥 받으면 돼요. 구간운임 시행 지역인 경우 또는 시간제 몇 분 동안은 얼마, 한 시간에는 얼마 이렇게 시간제로 되어 있다든가 구간운임제로 되어 있는 경우는 미터기에 의하지 않고 요금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장거리 운행, 목적지가 정해진 경우, 승객 특별 이런 경우는 다 어떻게 합니까? 예, 미터기에 의해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이런 거예요. 시간운임제, 구간운임제, 예,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미터기를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그렇죠? 원래는 미터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구간운임제와 시간운임제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구간운임제와 시간운임제에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11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정한 운수 종사자 교육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신규교육, 안전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 네, 정답은요? 그렇죠. 네, 안전교육이라는 교육은 없습니다. 신규, 보수, 수시교육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아예 법령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종류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수시교육으로 한다. 신규교육은 16시간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운수종사에 나가려면 신규교육 1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16시간이면 보통 며칠이죠? 하루 8시간이니까 이틀 동안 교육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시간입니다. 신규교육. 보수교육은 4시간입니다. 경연제로 받는 것이고요. 법령 위반 운수 종사자는 수시 교육을 받는데 8시간을 받아요. 수시로 받는 겁니다. 그 외에도 어떤 필요가 있어서 수시로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4시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수시 교육 이렇게 있다.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운전 자격 취소 사유. 우선 정답부터 찍어보면요. 네, 4번이죠. 운전 면허가 취소됐어요. 그러면 택시 운전 자격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요. 자,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망 2명 냈다. 취소는 아니에요. 정지죠.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부당한 용급을 받다. 자격정지 며칠이에요? 10일이죠. 택시 운전 자격 증명을 차내에 게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자격정지에만 해당돼요. 4번은 취소입니다. 자, 결격 사유에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땄다 할지라도 운전자를 땄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되면 전부 다 취소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주로 어떤 거 이런 거는 그렇죠. 그 옛날로 말하면 한정치산자예요. 좀 우리 이런 말로 하면 좀 뭐 죄송한 말이지만 에, 그 정신지체자예요. 이런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결격 사유예요. 면허 취소에 해당됩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선고 복권됐으면 문제 없는데 복권되지 않은 자. 그 다음에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나올 때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런 자는 취소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 사유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취소 사유에는 첫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자격을 땄다 할지라도 어떤 다른 부정한 방법이 있다. 이러면 취소되고요. 그러고 또 이 취소 사유 여기 있죠. 보면 뭡니까? 이 가나다가 뭐예요? 승차 거부. 그 다음에 미특이 하지 않고 부당요금 받는 거. 그 다음에 장시간 정차하면서 승객 유치하는 거. 이런 것이 여기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3번, 1년에 3번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 받은 다음에 또 한 번 걸리면, 4번째 걸리면 자격 취소한다는 거예요. 이런 승차 거부나 미터기에 하지 않고 부당요금 받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 승객 유치하려고 그냥 기다리고 장기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한 번, 두 번, 3번 걸렸는데 4번째 걸리면 어떤다? 자격 취소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격 취소 사유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 사유가 뭡니까?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운전대 잡았어요. 이러면 자격 취소돼요. 또 하나는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자격 취소돼요. 그래서 이제 자격 취소 사유를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사망자가 2명 있다. 사망자가 1명에 중상자 3명 있다. 중상자 6명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다 자격정지 60일, 50일, 40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13번입니다. 택시 취업 전 사전 교육은 몇 시간을 이수해야 하느냐? 이게 신규 교육이죠. 신규 교육 몇 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이틀, 28에 16, 16시간이죠. 네. 신규 교육
16시간, 보수교육 4시간, 법령 위반해가지고 위반하면 뭡니까? 수시교육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 8시간이에요. 그 외에도 국제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갖고 수시교육을 해야 할 때를 4시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4시간 하는 거. 그래서 신규교육 16시간,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운전자가 규정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 자, 교육받으라고 나왔는데 법령 위반해가지고 교육받으라고 나왔어요. 수시교육이 8시간짜리가. 근데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처분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안 받았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자격정지 5일의 처분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 5일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14번입니다. 택시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운전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입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취소 사유라고 그랬죠?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 운전기사 자격을 취득했다. 뭡니까? 취소 사유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수 종사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았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정지 며칠이라고요? 5일이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택시 운전 자격도 취소죠. 그래서 여기서 정지되는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3번이죠. 자, 일정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 아까 봤죠? 장시간 정차면 승객을 유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과태료. 예. 1번이 뭐였어요? 승차 거부. 2번이 뭐였어요? 부당요금, 미터 기여하지 않고. 3번이 뭐였어요? 그렇죠. 장시간 주차하면서 승객 유치했다. 이 세 경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개문발차. 문 안 닫고 그냥 예, 통과했다. 이러한 경우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20만 원의 과태료다. 그래서 알아두십시오. 승차 거부, 부당요금, 장시간 주차, 승객 유치.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장시간 정차, 승객 유치죠. 그걸 알고요. 20만 원이다. 네, 과태료 20만 원 해당되는 거 여기서 뭡니까? 승차 거부. 이게 승차 거부예요. 그 다음에 부당요금. 그 다음에 장시간 정차, 승객 유치. 그 다음에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개문 발차. 이게 법문의 그대로입니다. 26조에. 이런 경우는 얼마라고요? 20만 원 과태료. 자, 이 부분은요, 문제는 아닌데요. 4월 1일부터 바뀐 부분이에요. 전에는 다 일반도로, 그렇죠? 60km였고, 2차 도로는 80km였죠. 근데 4월 1일부터 바뀌면서 일반도로가 몇 킬로입니까? 50km가 되었고,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얼마입니까? 60km죠.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도로. 그리고 이 일반적인 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에요. 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50km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찰청장이 일반적으로 지정해서 딱 여기는 60km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편말에 써놨을 거예요. 60km라고. 그런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니면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녹지지역, 주상공록이니까. 이 녹지지역 이거예요. 여기서 이거죠. 이거 일의 일반도로 그랬으면 녹지지역이 일반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얼마냐면 60km예요. 그리고 여기서 2차선이면 80km까지 갈 수 있어요. 2차선이면. 전에는 일반적으로 60km고 2차선은 80km. 이것이 옛날 거예요. 근데 4월 1일부터 바뀐 거는 일반적인 도로는 50km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 나와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런데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면 녹지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매시 60km까지 갈 수 있고 그것이 편도 2차로라면은 차로가 이게 중앙선이면 이렇게 1차로, 2차로, 2차로라면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80km까지 갈 수 있다. 어떤 지역이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뭐 옆에 전부 들판이라든가
아마 이런 되겠죠. 이런 지역은 그렇습니다. 60km, 그 외의 지역은 50km로 낮아졌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